오, 생긴 게 우유하게 쉽게 생겼잖아. 깜짝 놀랐어. 야, 그럴 수 있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자, 우리 3번부터 갈 거예요. 빈칸 추론입니다. 드디어 내용을 좀 이어서 가면서 그 이어진 내용의 근거를 잡는 것의 뭐 핵심 문제이고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고난도 유형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원래 빈칸 추론이 그 뭐 고난도 그 유형의 대표 문항이죠. 그 2점짜리 두 개랑 3점짜리 두 개 이렇게 구성돼서 시험에 나와서 총 네 문제가 나오는데 나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3점짜리가 어려운 문제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아주 최근 뭐 작년 그 작년 정도 혹은 그 전에 말고 추세상 몇 년간의 최근에 몇 년 최근 동안에는 빈칸 추론보다는 문장 순서랑 문장 넣기가 오답률 이제 1위, 2, 3위 여기에는 오히려 얘네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최근에 다시 얘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빈칸 추론이 좀 훨씬 더 어렵고 이제 문장 순서나 얘네가 조금 쉬워지는 건가? 그렇진 않고 그냥 다 어려지고 있는 뭐 이런 슬픈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뭐 문장 순서가 뭐 뭐 오답률 1이냐 문장 넣기가 1이냐 빈칸 추론이 1이냐라는 의미보다는 의미가 여러분한테 되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 유형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작년 뭐 그 전에 몇 번의 문제에서 얘가 다시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지만 전반 옛날에 빈칸 추론이 뭐 그 다시 읽어보면 난이도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근데 빈칸 추론이 거의 뭐 우리말을 읽어도 답이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들을 좀 잘 이어가시면서 정리하시고 근거 잘 찾아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좀 전략이라면 영어가 절대평가에 90점이라는 걸 우린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해요. 그쵸? 여러분이 수능에서 나는 뭐 상대평가 풀듯이 100점 맞겠다. 혹은 막 97점 맞겠다. 이런 식으로 용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굳이 않아요? 그냥 90점은 좀 너무 깐당깐당하니까 혹시 하나 정도 더 틀릴 수 있으니 뭐 93점 정도 안정권으로 계속 맞아주면 좋겠지. 더 좋기로는 뭐 96점이 좋겠네요. 3.2 미안. 3.2개 틀리니까 94점. 뭐요 정도 안정권으로 계속 안전하게 맞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지 않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빈칸 하나, 문장 넣기와 문장 순서 중에 하나 정도. 혹은 그 해의 문장 순서, 문장 넣기가 다 어렵게 나왔다. 3점짜리가. 그러면 거기서 두 개 틀리는 정도. 이 정도로 마음 편하게 어느 정도는 한 개 정도는 놓쳐도 괜찮아. 빈칸 추론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런 약간 위안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마음 쫄리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런데 그 말은 빈칸 문제가 방금 제가 2점짜리 두 개, 3점짜리 두 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2점짜리 두 개는 안정권으로 반드시 맞추셔야겠죠? 그리고 3점짜리 한 개도 맞추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근데 나는 다른 과목이 진짜 잘 나오거든. 다른 과목 다 잘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뭐 최저를 따졌을 때 영어를 2등급만 나와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20점인 건데 사실상 여러분이 뭐 대략 뭐 한 6점? 한 16점? 뭐 요 정도 틀려도 되는 거니까 3점짜리 5개 틀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빈칸 2개 틀려도 괜찮은 거죠. 그치? 자기는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빈칸 공부 열심히 빡세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등급보다 1등급이 좋은 거 아니니? 그치? 최저도 훨씬 더 유리할 거고 정시는 무조건 등급 점수를 몇 점 차로 학교가 막 갈리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뭐 인서울과 또 서울 상위권으로 갈수록 진짜 1, 2점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목표는 90점.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조금 이 가까운 대학들 가겠다라고 하면 최대한 80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빈칸 추론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주시고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 자, 그다음 빈칸 추론은 우리가 어떤 유형화할 수가 있어요. 자이 스토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목차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앞부분의 빈칸, 그다음에 중간 빈칸, 뒤에 빈칸 이렇게 유형을 나눠놨거든요. 그 대부분의 책들도 좀 이렇게 빈칸을 아예 유형화한 경우는 이런 유형들을 좀 해놓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유형을 더 자세히 더 나눠보면 지금 요 문제 제가 좀 보여드리는 문제들의 앞부분이 자 이렇게 빈칸이 하나의 단어를 채워라 라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좀 절을 포함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빈칸 단어로 나오는 경우, 빈칸에 채워라가 단어로 나오는 경우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를 크게 나눴을 때는 어휘 채우기와 구 혹은 절 채우기 정도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느낌상 어휘 채우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 어휘는 그러니까 빈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휘 빈칸을 뚫어서 나온 문장은 대체적으로 주제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문제로 출제되는 이 단어 자체가 아예 소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 어휘를 그대로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준 단어들을 보시면 isolation, orientation, diversity, instability, conservation 단어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죠. 그죠? 혹시 orientation이라는 단어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한테는 쉬운 단어야.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오리엔테이션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자, 오리엔테이션을 순 우리말로 바꿔볼래? 뭐가 될까?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오리엔테이션. 우리 수업을 할 건데 우리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그럼 뭐라 우리말로 바꿀래? 뭐가 좋을까? 소개? 소개 강의? 여는 강의? 여는 날? 뭐가 좋을까? 오리엔테이션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니? 학교에서? 또는 뭐 여러분 인강 다 프리패스 다 끊었지? 그리고 누구가 어떤 강사 거 들을까? 무조건 1타 강사 그냥 쫓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맞는 강사를 찾겠어 하면 다 OT 강의 듣지 않니? 그 OT가 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 다 뭐해? 뭐 수업 소개하고 근데 수업 소개 붙이고 뭐해?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걸 하죠. 막 자기 뽐내기를 다 한 다음에 나랑 수업 들은 애가 어디 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는 이런 걸 잘해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자기 뽐내기 한 다음에 그다음 뭐해? 가장 핵심적인 게 요걸 텐데 우리 강의는 무슨 뭐뭐를 목적으로 할 거고 몇 회차의 강의를 할 거고 이렇게 진도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소개하는데 대략 계획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우선 요까지만 할게요. 이건 이따 수업 문제 풀면서 확인할 거니까. 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이제 뜬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빈칸으로 어휘가 나오는 문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어휘 빈칸 빡 뚫어 놓으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채워 넣으라라는 식으로 나오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휘 빈칸은요. 단어 실력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고 전체 글의 흐름의 주제를 파악해서 핵심적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휘에서 실력까지 물어보는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처럼 익숙한 그 단어의 진짜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혹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사실상 다른 다이어를 갖고 있어서 네가 그 뜻도 알고 있냐? 라는 추가적 어휘 실력을 물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단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느낌으로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정확한 그것이 문장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들까지, 그러니까 용례라고 하면 뭐 수능 지문이나 이런 데에서 요 소재에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정확히 사용되어지지.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쉬운 단어가 어떤 다른 뭐 제3의 제4의 그 사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뜻으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또는 어떤 단어가
이러저런 단어들로 다양하게 최근 몇 년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그 단어는 반드시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휘 빈칸은 사실상 어휘력이라기보다는 글의 전체 주제와 소재를 한 압축적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플러스 그 단어의 어떤 용례들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단어를 정리해서 정리하고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근 구와 절은 뭐 주와 절이 얘보다는 당근 조금 더 어렵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어휘로 나오는 거는 주제, 심지어는 소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빈칸이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글의 주제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구와 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줄친 문장의 의미 추론에서도 제가 대체로 비유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제의 재진술 부분이고 근거가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반영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빈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예를 들면 주제에서 주제를 표현한 예시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시가 주제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라면 그 예시가 구체화돼서 표현이 되겠죠? 그 구체적 사례에 맞게. 그러니까 구체화된 부분까지 고려해라 나올 거고, 예를 들면 반예로 나오고 있어. 발레로 나와? 그럼 그것의 반대적 표현까지 고려하셔서 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책들이 이렇게 빈칸 앞, 중간, 뒤에 따라서 약간 좀 여기는 주제, 여기는 뭐 구체적 세부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분류를 한 건데, 이 분류는 사실상은 조금 기계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칼같이 나눌 수는 없다. 근데 다만 맨 앞에 문장에서 빈칸이 쳐졌다? 그럼 거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이 고려할 건 제가 주제 추론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맨 앞에 문장이 100% 소재를 던져주죠. 근데 두 갈씩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마치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낚일 수 있는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앞이 도입, 인트로 부분을 던져주면 이것이 가장 상위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제라고 낚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고 만약 함정을 팠다면 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긴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맨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주제입니다. 그리고 당근 맨 뒤에 빈칸이 뚫려 있는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도 맺은말에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맺은말은 대체로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맺은말은 첨언으로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어떤 이러이런 측면도 있지라는 식의 그냥 어떤 뭐 다른 관점에서 덧붙이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맺은말은 주의해야 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맺은말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면 뭐 주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빈칸이 맨 앞이나 맨 뒷문장에 뚫려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주제를 확인한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거기서는 약간 좀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요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 특히 여러분이 글을 썼을 때 도입 부분도 어쨌든 소재를 다 포함하니까 이게 주제랑 어긋날 일은 없지만 맺은말은 좀 더 자유롭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거가 나왔을 때는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관점으로 가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첨언일 수도 있지만 앞부분이 주제는 이미 다 끝났고 마지막 예시로 마무리가 된다면 예시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시의 마무리일 수 있다. 라는 점은 좀 주의는 하시긴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중간은 주제가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지. 역접의 구조라면 중간도 주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뭐하러 하죠? 라는, 그치?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분류가 기계적이다. 뭐라도 해서 분류를 해줘야겠으니. 그리고 어쨌든 확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는 존재는 하니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도 역접의 구조에서는 주제일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러나 좀 많은 비중에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중간에 뚫려 있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진짜로 모의고사 보는데 한 점이라도 더 맞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아직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거든? 그래도 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 나를 고무시켜 주잖아요. 학습 의욕도 막 부추겨주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데 나 당장 3월 모의고사를 조금 더 잘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버릴 문제 좀 버리는 게 좋잖아. 그럴 때 3점짜리인데 가운데 뚫려 있어. 시간 없어서 고민할 자리 없어. 그럼 얘를 버리는 게 맞겠지. 그치, 확률상.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버려라는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래,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신경 써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거고요. 하지만 읽어봐야 한다. 라는 거는 명백히 깔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고, 제가 문제를 풀 때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까지도 다 표시해서 풀어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같이 갈 건데 네, 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해석해서 갑시다. 자, 문장 맨 앞에 여러분이 나돈니라는 애가 나타납니다. 자, 해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잡으셔야겠죠. 부정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아이쿠양. 그러니까 동사를 동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 워즈고요. 그럼 뒤에 주어 나오고 뭐 보어나 전치사나 막 나올 텐데, 자, 바이 찬스가 나와서 유럽은 1뿐만 아니라, 근데 바이 찬스가 우연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중간에 들어간 거. 뒤에 봤더니 PP with가 나오니까 이렇게를 동사로 우선 잡아놓으셔야 해석이 되죠. 그리고 나돈니가 나왔으니까 당근 버돌소가 나올 거고요. 자, 상관접속사라는 부분에서 의미상 강조를 봤을 때는 얘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여기가 핵심. 그쵸? 이 부분이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강조하는 부분의 밑줄. 그러니까 당근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거를 판단하고 갑시다. 우연찮게요. 유라시아는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생물학적 풍부함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뭔가 종이 뭐 다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죠. 자, 유라시아가 어디지? 딱 하면 떠오르는 나라 한 나라. 러시아, 그치? 지금 러시아 여러분 가제울고 학생들은 더 잘 기억날 텐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한 뭐 가장 큰 피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한 두세 가지에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거든? 뭐가 있지? 러시아가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건데 러시아 옆에 이제 나라들이랑 다 영향을 받죠. 우크라이나랑. 어떤 영향을 받지? 그치?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또 응? 물가? 물가라고 한 거 맞죠? 무슨 물가 구체적으로? 뭐와 관련한 물가? 식자재와 관련한 물가들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곡물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속물적이고 너무 저질인데 혜택을 보는 게 하나 있어. 러시아 대게가 제재를 받아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게값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대게가 거의 반값으로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대게를 막 많이 되게 찾았거든.
이런 혜택은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대게를 밥값에 먹기 위해 이 전쟁이 지속돼야 한다. 이럴 순 없어, 그치? 못 들은 걸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곡물에 올라가는데 다른 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얘기인데 여러분 꼭 이런 것만 딱 머리에 기억하면서 야, 우리 영어 선생님이 러시아가 전쟁 나서 대게값 내려서 되게 좋아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오해를 낳게 하시는 맙시다. 저도 얘기하면서 약간 후회스러운데 어쨌든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그래서 유라시아라고 하면 아시아 여기 유럽부터 아시아 전체 대륙 여기 밑에 아프리카 있고 여기 말고 여기 대륙을 그냥 유라시아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기. 자, 여기는요 생물학적 풍부함이라는 축복을 받았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왜? 나돈니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써보자. 이거와 덧붙여 그러나 하고 나오면서 the very blank the continent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대륙의 바로 그 뭐시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져요. 그쵸? 그리고 봤는데 갑자기 프롬프트가 오고 피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뒤에 명사가 보여야 돼요. 그쵸? 그럼 병렬은 축복받은 게 생물학적 다양성과 블랭크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이다라는 게 캐치되셔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생물학적 풍부함을 우연찮게 얻었대. 그리고 이 대륙의 바로 그러한 블랭크의 특징은 꽤 아주 급속도로 다음을 확산시켜 주는데 뭘 확산시켜 주냐면 the spread of crops, 곡물의 확산을 촉진시켜 준대요. 자, 근데 뭐 사이의 곡물의 확산이냐면 distant region,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곡물의 확산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 블랭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블랭크는 사실상 원인인 거죠. 이 대륙의 블랭크라는 특징이 이게 원인. 무엇을 낳았어? spread of crops, 곡물의 확산을 낳았어. 결과. 근데 이 곡물의 확산은 between distant region,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곡물의 확산이야. 그러니까 이 밑줄이 포함됐는데 첫 번째 문장이니까 완전히 이해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들이 받은 유라시아 대륙이 받은 축복은 곡물의 확산일 수 있으나 어쨌든 그것을 낳는 원인이 이 블랭크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곡물의 확산을 낳았다는 거지? 근데 이 곡물의 확산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사이에서의 확산이래. 그러니까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엄청 멀리 떨어졌는데 A라는 곡물,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카놀라유의 유채꽃이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확산될 수 있대요. 혹은 뭐 저 멀리까지 뭐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대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 부분. 그럼 우리는 이 곡물의 확산의 원인을 빈칸에 밑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굉장히 명백하게 딱 잡히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밑에 마음 편하게 읽어가시면서 걔만 잡으면 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지? 명백하게 이 빈칸은 여러분이 관점을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 게 좋냐면 나는 주관식을 풀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딱 잡히느냐에 따라 맞출 수 있겠다 없겠다가 약간 윤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셨다면 맞출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치? 자, 가보자. When supercontinent 판게아라고 나오는데 자, 판게아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티넌트가 대륙이잖아. 그럼 슈퍼컨티넌트는 뭘까? 엄청 큰 대륙, 그치? 자, 우리 여러분이 슈퍼맨 이런 말이 좀 여러분한테는 좀 낯설지. 여러분은 막 이제 그 어벤져스 이 세대잖아, 그치? 슈퍼 울트라 이런 말 여러분한테는 되게 옛날 말이잖아, 그치? 그렇지 않니? 그럴 거야, 그지? 우리 세대에게 슈퍼, 울트라 이런 말은 해석하기 되게 좋은 말인데 여러분한테 좀 낯설거든? 슈퍼니까 그냥 엄청 큰 대륙.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 슈퍼라는 거는 상위에 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이퍼라고 하면 오히려 좀 쉽겠다. 하이퍼 컨티넨트 하면 무슨 뜻일까? 초대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륙의 판게아가 프래그먼트 조각이 나와졌을 때 이 말이거든요. 엄청 큰 대륙이 조각 났을 때 그것은요 was torn apart 막 조각이 나졌는데요. 뭘 따라서? 리프트를 따라서요. 여기서 리프트는 별처리 줬고 몰라도 돼. 그냥 쪼개졌대요. 근데 그 틈이 어떤 틈이냐면요. So happen to leave Eurasia. 자, happen to 하고 happen은 조금 뉘앙스가 완전 다른데 happen은 사건이 일어나다. happen to는 무슨 뜻이지? happen to. happen to 뭐야? 우연히 발생하다예요. 우연히가 지금 2번이나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데는 핵심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문제 갖고 내신을 낸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는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어야겠죠. 우연찮게 이 대륙이 막 조각을 나와졌는데 그 조각이 나와졌고 그때 우연찮게 유라시아 대륙이 남겨지게 된 겁니다. 뭘로 남겨졌냐면 브로드 랜드마스 엄청 거대한 땅덩이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덩이가요 running in an east west direction 동에서 서양의 방향으로 내달리는 엄청 큰 대륙으로 남아지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유라시아 대륙이 머릿속에 그려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밑에 있겠지만 여기만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구나 라는 게 잡혀지고 여기서 우리는 엄청 큰 땅덩어리 뭐 이게 머릿속에 남겠고 그러면 이 엄청 큰 땅덩어리에 이 넓은 지역으로 곡물이 확산됐구나 이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이 대륙이 남아있게 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박히고 조각이 나아졌을 때 라는 것이 보이는 순간 완전 큰 땅덩어리의 판게야. 이거 뭘까 나? 자, 유라시아 대륙이 큰 땅덩어리가 조각 났을 때 얘가 남겨졌대. 그럼 얘 말고 또 무슨 대륙이 남겨졌겠니? 요쪽 여기 진짜 여기 요쪽 유럽 지중해긴 요쪽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여기 아메리카 대륙 여기 호주 대륙이 남겨졌겠지? 자 그럼 이 왕짱 큰 이 땅덩어리는 누구야? 뭐? 유라시아가 쪼개졌다고? 그래서 유라시아로 남겨졌다고? 여러분 상식이야. 잘 생각해봐. 대륙이 조각나서 유라시아 대륙이 남겨졌대. 그럼 지금의 대륙이 결과물인 거지. 쪼개진 결과물. 그럼 쪼개지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어? 그치? 하나로 대륙 이동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처음 들어봤다 대륙 이동 저기 뭐예요?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갖고 있는 상식들을 막 활용하시면 글이 더 심플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하는 슈퍼컨티넨트 판게아는 뭐겠어? 대륙이 쪼개지기 전에 하나로 있었다는 어떤 하나의 설. 그때일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이 글을 이해하는데 쟤는 모른다고 이해가 안 되나? 돼. 그래서 핵심은 아니지만 낯선 게 나오면 긴장하게 되거든. 그치? 긴장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각이 난 순간 조각이 나고 났어. 조각이 났을 때 유라시아 대륙은 대빵 큰 땅덩이로 남겨졌어요. 이니까 여러분이 대륙이 쪼개져서 유라시아가 됐구나. 이 정도만 잡고 가셔도 되지만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들을 활용하신다면 더 좋겠다. 됐죠? 우선 넘어갈게요. 모르면 뭐만 잡으면 돼? 핵심만 잡으면 돼. 됐죠? 자, 우선 이렇게만 잡을게. 그리고 나서 얘가 하이픈으로 부연 설명을 더 해줍니다. 어디까지 나오니? 쭉 나오고 마침표로 끝내버리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읽어도 되고 뭐 사실 안 읽어도 돼. 부연 설명이니까 우선 저는 안 읽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지구의 위도인 거죠. 그것은 근데 그게 뭐냐면은 대체로 결정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냐면 기후와 식물이 자라는 시즌의 길이.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곡물이 자랄 수 있는가. 기후를 결정하는 거는 위도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위도가 나온다? 그리고 느낌이 오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관계사절처럼 해석했지만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 아무거나 안 해. 강조하고 싶으니까 한 거야. 그럼 이 사람 뭘 강조하는 거야? 위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위도가 뭘 결정해? 기후를 결정하고 곡물이 자라는 시즌, 기간을 결정해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네. 위도가 사실상 곡물의 자라는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곡물이요. 어떤 곡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지는 유라시아의 한 대륙에서 도메스티케이트 하면은 가축화하다니까 우리가 경작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냥 들판에 있는 그냥 야생 곡물 말고 우리가 경작하는 곡물이 can be transplanted 옮겨 심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로질러서 across continent 그 대륙을 가로질러서 곡물이 여기저기 다 심겨질 수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중요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곡물이요. 옮겨져 심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네 단어네. 어디 있어요? 곡물이 대륙 전체를 가로질러 옮겨 심어질 수 있어요. 우선 대륙 전체 말고 곡물은 옮겨 심어질 수 있다. 얘랑 같은 표현 어디 있니? 정보 이어가야 돼요. 제가 정보를 이어서 간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 어디? 영어 어려우면 한글로 볼래? 제가 메모를 몇 개 안 해놨는데 혹시 안 보이나? 여기. 곡물이 옮겨 심어질 수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자, 제가 생물학적 풍부함은 무엇이 곡물의 확산을 낳았고 이 원인이 곡물의 확산을 낳은 건 축복이야. 근데 핵심은 곡물의 확산은 결과물이고 축복받은 건 요거여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외모를 가진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결과가 뭐겠어? 배우가 됐거나 유튜버가 돼가지고 물론 배우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노력 대비 많은 그 인기와 재산과 명예를 누리겠지. 원인이 뭐야? 축복받은 얼굴이잖아. 그치? 얘를 우린 찾아야 된다고. 맞아? 근데 지금 이 결과 곡물의 확산을 낳았다? 지금 우리 읽고 있는데 위도가 곡물의 재배 기간과 기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작되는 곡물이 대륙 전반을 가로질러 옮겨 심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절로 퍼져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죠.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당연한데 중요한 거야. 당연해서 얘기 안 한 거지. 그런 걸래. 그런 걸래. 그지? 더 스프레드 오브 크롭. 여기 잡혔죠? 그럼 여기 또 나왔네. 그치? 맞아? 그리고 across the continent니까 이게 요거겠네요. 먼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 전반을 가로질러서 이쪽에 심은 게 저쪽으로 갈 수 있대요. 여기 심은 게 절로 갈 수 있어. 여기 심은 게 여기로 갈 수 있어. 여기 심은 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잡았나요? 자, 그럼 여기 우리 읽은 문장에 원인 나와 안 나와? 지금 문장에서 이게 결과. 원인 어디? 여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뭡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의 위도. 이것 때문이네. 그지 맞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쪼개졌을 때 이 대륙의 특징은 뭐야? 엄청 넓은 땅덩어리. 그래서 앞에서 나는 엄청 넓어 정도 수준으로만 잡았지만 사실상 이 글은 뭘 강조하는 거야? 위도를 강조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넓어가 중요한 거네? 그치? 저는 이미 아까 해석했지만 대충 읽고 넘어갔거든요. 여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았으니까 보통 처음 읽을 땐 그럴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넓은 땅덩어리. 이 넓은 땅덩어리는요. 동에서 서해 방향으로 내달리는 즉 동서에 걸쳐서 넓어요. 하이픈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 그럼 이 느낌상 이 위도가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이 위도랑 같은 표현 잡자. 어디 있어? 동에서 서로. 그치?
이렇게 넓은 거. 그 다음에 세부 내용도 아직 느낌 안 오면 좀 더 읽어볼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 중요한 거니까 답의 근거니까요. 전체 대륙이요. 스트레치 쭉 뻗어 있는데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길이로 뻗어 있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지구 전체의 3분의 1로 쭉 뻗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동에서 서해 방향으로 쭉 뻗어 있어요. 한 3분의 1이 다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요. 상대적으로 narrow range of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는데요. 어디가 좁아요? 레티튜드가 좁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데 지구가 동그랗다면 이때만큼 뻗어요. 이거 3분의 1 아니네? 미안.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좁게 이렇게 3분의 1로 뻗어 있죠. 됐나요? 자, 근데 위도가 뭘 결정한대요? 경작지의 계절을 결정하고 기후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상식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되게 다채롭거든. 근데 계절적 변화가 많을까 적을까? 계절은 위도가 결정한다며. 여기는 폭이 좁다며. 그치? 그럼 계절적 변화는 다양 안 다양? 계절 변화는 안 다양해. 거의 비슷해. 그 말은 곡물의 재배도 많이 재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배된 게 기후가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다 갈 수 있다고. 그치? 이해됐니? 네, 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더 읽을래 안 읽을래?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해라고 하면 우리 요 문장은 아직 안 끝냈으니까 요 문장까지 한번 가보자. With only minimal needs. 아주 조그만의 필요만 갖고 또 퍼져갑니다. 뭐에 대한 필요? The new locale. 새로운 지역에 어떤 적응을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필요만 그 최소한의 어떤 필요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 금방 적응이 될 수 있죠. 쌤 결과 나오니까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보자. 따라서 미래 재배는 따라서 그럼 결론에 해당하는 연결어입니다. 근데 밀재배는이야. 결과예요? 예시예요? 예시. 왜? 밀재배는 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갔죠. 그럼 따라서가 어떻게 예시로 오죠? 따라서는 결과잖아요. 막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논리적인 흐름으로 여러분 이해해 가셔야 되니까 예시가 시작됐다. 읽어 말어. 안 읽어도 돼. 다 끝났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할 빈칸은 뭡니까? 위도, 좁은 위도, 그 다음에 뭐야? 동서 방향으로 넓은 것. 이것을 골라야 하네요. 자, 그럼 답 찾자. 1번 고립, 2번 orientation, 3번 diversity, 다양성, 4번 보존, 5번 instability, 불안정성. 답 몇 번? 몇 번 골라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풀고 맞췄다. 자랑스럽게. 네네네네. 처음 풀고 맞췄어? 책 봐야 돼.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게 33%밖에 못 맞췄어요. 정답률이 되게 낮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뭐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겠어. 근데 선지가 단어도 쉬운데 생각보다 좀 짜증나거든요. 자, 그럼 쳐내기 하자. 고립이래. 땅덩어리가 대빵 넓은데 웬 고립? 아니죠? 오리엔테이션. 뭐라니? 자, 3번 diversity, 다양성. 곡물이 풍부하죠. 다양성. 맞아, 틀려. 왜 틀렸지? 곡물이 풍부한데? 다양성. 대한데? 절대 고르면 안 되죠. 왜요? 여기서 다양성은 정반대예요. 자, 생물이 다양하려면 이렇게 돼서 날씨가 다채로워야 여러 이것저것 다 나눴지. 그 나라에서. 얘는 좁기 때문에 비슷한 애가 다 퍼져 자라기 때문에 다양성은 이 글에선 반대입니다. 절대 고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하게 되냐면 생물학적 풍부함을 보는 순간 다양성 여기 그냥 바로 꽂히거든. 풍부하다고 그랬지 다양하다고는 안 했어. 많이 재배되는 거야. 양이 많다고. 그치? 자, 우리나라에 곡창지대 있잖아요. 저 남부, 저기 전라도, 나주 막 이런 데 가면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 있잖아. 여기에서 곡물이 많이 풍부하게 나오는데
거기서 다양한 애들이 나오니? 다 뭐 재배하지? 지리 배우잖아. 곡창지대 뭐 재배? 쌀 재배하죠. 많이 나오지만 다양하진 않아. 그지? 그래서 똑같이 그냥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퉁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시는 게 빈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컨저베이션은요? 뭐 어쩌라고, 그치? 네, 5번 instability, 불안정성. 얘는 뭐 어쩌라고 라고 접근을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왜 나온 거냐면 이거 판이 쪼개졌을 때 이 얘기 나온 거거든. 대륙이 이동할 때 이게 나온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안정성, 불안정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함정을 판 거는 판의 대륙의 이동으로 낸 겁니다. 글의 취지는 이래요.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 곡물이 여기저기 옮겨가서 확산될 수 있대. 그러면 요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됐다? 그러면 유지벽 과석 제거하면 돼요. 쉽게 적응할 수 있네? 그럼 차라리 안정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접근한다면 instability는 반대인 거죠, 역전이. 물론 이 문제에서 instability는 정확하게 얘 때문에 여러분을 낚은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사고해 보자면 반대적 개념을 낸 거예요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심? 자, 그럼 남은 거 몇 번? 얘밖에 없어. 이 새끼. 어쩌게 골라 안 골라? 골라야 돼. 골라야 돼, 얘들아. 뭐 쎄한데 골라야 돼.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소개, 강의계. 우리는 이렇게 수업할 거야. 우리 수업의 목적은 이거야. 이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왜 얘가 답이니? 왜 얘가 답이죠?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면 완전 완전 확신. 모른다면 찜찜해도 골라야 돼. 자, 여러분 풀고 이 단어의 뜻을 다 확인했겠지? 찜찜했겠으니까 뭐라고 돼 있었어요? 확인 안 했어? 멋진 놈들. 나의 답을 확신하고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야. 이거 또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까 제 취지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인데 쎄 했던 단어는 반드시 외워놓자.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오리엔티드라고 과거분사로 나오면 뭐뭇을 지향하는, 뭐뭇을 향한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심? 끝났네. 그럼 여기서 방향성은 뭘 나타내는 거니, 얘들아? 풀어줘. 또 대답 안 할 거지? 객관식으로 내야지, 그지? 자, 내신이야. The very orientation the continent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 쓰시오. 1번 road, landmass. 2번 요까지만이야. 2번 stretch more than a third the way around the world. 3번 띠리리리린 north-south direction. 그 다음에 아무데나 쳐야지. 4번. 다음에 5번. 예요? 방향성. 안 보이니? 여러분 그냥 주관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방향성 나타내는 거 뭐? 다시 해자. 1번 바꿨어. 그냥 2번 이건 약간 헷갈리겠다. 몇 번? 3번. 그쵸? 지구의 위도로. 다른 거 더 정확하게 골라라 라고 하면 어디 골라야 돼요? east, west direction. 얘를 골라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디렉션의 의미로 오리엔테이션이 나왔고 이 단어 정확하게 외우세요. 방향성 또는 어디를 지향하는 지향점, 오리엔티드, 뭐뭇을 향한, 뭐뭇을 지향하는. 오케이?
꼭 외워두십시다. 그 다음에 자 오답풀이 하는 관점으로 좀 가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그 생물학적 풍부함 때문에 얘를 고르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정확하게 지문에서 나 아니야 라는 근거가 100%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쳐내시면서 오답풀이 하시면 오답풀이 숙제 안 내줬지? 쳐내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좀 내가 아리까리 할 땐 다 읽어야 되잖아? 그치? 그 부분에서 보시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짜란. 어디 나오지? 엥? 표시를 안 해놨네? 이게 아니었나? 이거 맞을 텐데? 여기 스밀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여기 아니니? 보이시는 분? 안 나오네? 여기 이 지문이 아니네요. 헷갈렸다. 지문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미국 대륙은 뭐야? 얘랑 대조되는 방식이 대조되는 대륙으로 나오죠. On the other hand가 안 나왔나? 여기 있다. By contrast.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은 북에서 남해 방향으로 나아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요. 다른 데로 가려면 엄청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다른 재배 환경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카놀라 그 유채꽃을 여기서 있던 유채꽃을 저 밑에 쪽에 보내면 똑같은 애? 아니, 좀 달라진대. 그래서 같은 종도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무슨 특징이 갖는 거야? 풍부함은 거론 안 했고 다양성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고 그들에게 축복은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반대 개념이라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글을 완전 쪼개서 글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빈칸 문제만 풀어내면 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예시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대륙의 어떤 그 대륙의 곡물의 확산이 설명되어지고 그 설명에 인과관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여기 부분 확실하게 잡으면 답 그냥 나오죠. 답의 근거는 끌어올리시면 되는 거고. 맞나요? 네, 그래서 글의 이어읽기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뒤에 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연구요. 어떤 연구요? 이거는 근데 세부 정보들을 조금 보시기는 하셔야 해요. 자, 인간이 달리기를 하는 것에 관련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는요. conventional wisdom이니까 기존의 지식, 기존의 지혜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 그럼 흔히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반박한대. 그러니까 우리 아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야. 그리고 found that 다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the ground reaction proceeds at the foot. 그 발에 오는 땅의 반응에서의 힘, 이 말이니까 우리가 달릴 때 지각에서 나오는 반응들, 그리고 충격, 이런 것들이 transmit, 전달되어지는데 누구한테까지? 다리로 쭉 위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빵 하고 뛰어내리면 쭉 전달이 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리 위로 전달되어지다가 몸통을 감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죠. 근데 뭐 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impact with the ground, 땅의 충격이 블랭크한 후에요. As learner move from extremely compliant라고 나오고 여기서 compliant는 고맙게도 말랑말랑한데 라고 나오지. 자, 보시면 뭐 했을 때 이런 식의 충격으로 받게 되냐면 이런 뜻이고 여기가 조건이에요. as 나오는 부분 보시면 달리는 사람이요. 극도로 말랑말랑한 땅에서 어디로 가요? 극도로 딱딱한 표면, 그러니까 땅으로 이동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랑말랑한 뭐 놀이터 같은 데서 막 뛰다가 아스팔트로 딱 갔을 때, 잔디에서 막 뛰다가 오도블럭 같은 데로 딱 갔을 때 땅의 임팩트가 어쩌고 저쩌고 한 후에 다리는 몸을 관통해 가지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블랭크는 뭡니까? 우리가 내닫는 땅의 표면이 특징이 바뀌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쓸게요. 소프트한 데에서 아주 딱딱한 데. 이렇게 갈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실질적 충격. 이것이 몸에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 달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뭐 나오겠니?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표면이 달라질 때 실제적으로 발에 오는 충격에 대해서 뭐 하겠어? 당근 속에 설명해야겠죠. 상수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상술에서 나타나는 특징, 핵심적 특징이 어디야? 여기고 그 충격은 어떤 식의 특징을 갖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충격의 특징인데 조건이 중요한 거죠. 뭐 조건이 계속 설명돼서 놓쳐도 괜찮아요. 여기서 놓쳤어도 다시 다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땅의 표면이 말랑말랑한 데서 갑자기 딱딱한 데로 바뀔 때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때? 막 말랑말랑한 뛰다가 딱딱한 표현 딱 받으면 다리가 후져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니? 그런 적도 있죠, 여러분. 내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휘청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나 보다.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대. 그걸 잡으시면 되고 그럼 실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설명하는 부분에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잡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충격을 받죠. 자, 이런 충격을 실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해됐나요? 자, 글의 구성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 몸에서 전달되는 진짜 일어나는 방식의 원인이 뒤에 것의 결과를 낳는데 인과관계라는 부분도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가보자. 연구가들은 점점 began to believe that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되었대요. 누가? 우리가? 아니, 연구한 사람들이. 실제 결과인 거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adjust leg stiffness 다리의 뻣뻣함 정도를 뭐 한데? 조절할 수 있대요. prior to foot strike 다리의 충격에 앞서서 근데 그 다리의 충격은 그들의 인지의 기초에서 표면에 우리가 땅을 딛는 표면의 딱딱함이나 뭐 이런 정도의 인지의 기초에서 다리의 충격이 나타나기 전에 다리의 뻣뻣함을 조절할 수 있다더래 우리 인간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린 뭐 하는 거야? 조절한대 뻣뻣함을. 근데 이거는 뭐에? 인지의 기초에서 딱 봐도 파랗게 초록색이야. 아, 약간 말랑말랑하겠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자, 인지의 기초에서 근데 우리는 조절하더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자, 다음 설명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견해, 이러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음에 사실 보여주죠. 설명문, 주제문 끝. 여기서 여러분은 반드시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가보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뭐 할 때? soak up impact force.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우리 다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든대.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뭐 이렇게 충격 이렇게 뭐라고 되냐 이렇게 바운스를 준다 약간 이런 거겠지 실제. 자, 뭐 할 때 그들이 매우 딱딱한 표면을 달리고 있을 때 다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 수 있대. 자, 그러면 말랑말랑한 표면 말고 딱딱한 표면이었지. 이럴 때 우리는 다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더래. 그리고 다음요. and stiff leg. 딱딱한 다리요. 병렬 처리해야 돼. B, A 뭡니까? hard species 하면 돼안돼? 근데 이거 다리 딱딱한 다리. 그 무슨 다리? 부드러운 다리. 그럼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부드러운 다리를 만드는지 병렬 처리하시면 내용 간단. 근데 부드러운 다리에 대해 설명이 딱딱한 다리가 부드러운 다리는 대절에 설명을 해줬는데 얘는 안 해줬다? 왜? 똑같으니까 생략. 대신에 조건은 똑같이 줬죠. 자, 그럼 어떻을 때 딱딱하게 한다? 우리가 뭔가 그 지형을 따라서 이동을 할 때에는 딱딱한 다리를 준대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지형은 어떤 지형이겠니? 여기서 yield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지형이겠니? 이거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양보하는 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랑말랑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다리를 낼 때는 우리는 딱딱한 다리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다리를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으려고 했던 거는 땅의 표면이 갑자기 형태가 바뀔 때 충격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 근데 우리는 표면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충격을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 다리를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적응 왜 시켜? 충격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왜 다리를 딱딱하게 부드럽게 왜 바꿀까? 땅과 만나는 충격이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표면의 변화일 때니까 사실상 이 충격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이 원인으로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얘랑 연동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충격은 어떻게 되겠니? 커져 작아져. 커져 작아져. 충격 감소하려고 몸을 지켜주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상 가보자. 충격 감소 2번인가? 나머지는 갑자기 증가한다는 반대일 거고 점차적으로 나타난대. 한 방에 빡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게 하려고 한대. 이것도 그럴듯한가? 거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충격은 안 일어난대요. 이건가? 상식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우선은 이런가 보다. 근데 애매한 게 맞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 안 돼. 답에서 근거 반드시 잡아야 돼. 갑니다. 그 결과 말이에요. 다리가 받는 충격이요. passing through the leg. 다리를 통과해서 받는 충격의 힘은요. 놀랍게도 여기였구나. similar over wide range of learning species type. 자, 넓은 달리는 표면의 유형이 넓은 다양한이라죠. 많은이겠지. 많은 달리기가 아니라 많은 달리기의 유형이니까 이런 땅 저런 땅 다 달려도 충격은 놀랍게도 뭐다? 비슷하더라. 자, 그럼 답은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충격은 뭐가 된다? similar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답 몇 번? similar가 나와야 돼, 얘들아. 몇 번? 1번. 그쵸? 자, varied lead이니까 거의 바뀌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을 했었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안 돼. 충격은 비슷하가. 어디 땅을 달리든 충격은 똑같다 봤더라. 즉 우리 상식적으로 대빵 딱딱한 땅 다 뛰면 무릎에 물이 올 것 같지 않니?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다리를 어떻게 하니까? 우리 다리를 어떻게 만든대? 부드럽게 만든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치솟는다? 아니,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죠? 점점점 서서히 충격이 나타나더라. 속도 얘기 없었고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충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야? 아니, 충격의 수치가 비슷하고 변치 않고 어느 땅을 받아도 충격은 있어 없어? 충격 있어. 없을 수가 없잖아. 그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도 틀렸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빈칸 풀 때 절대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으셔야 하는 것. 됐나요? 그러니까 정보를 연결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됐음? 네. 전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5번은 단어가 아니라 이제 절을 포함한 부분을 완성을 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딱 대놓고 첫 번째 문장에 다짜고짜 빈칸 딱 쳐져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빈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잡아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가보자. 만약에 너가 대절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면 말이야. consider. 다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러면 빈칸이 뭐예요? 만약에 말이야. 이렇다면 예시예요, 조건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생각해봐라. 예시의 조건이에요? 여기만 보고 느낌 안 오? 예시? 조건. 둘은 되게 다른 거 알지? 예시는 그냥 구체적 진술이고 조건은 제가 조건 같은 경우는 주절이 아니라 if절, 조건, when 여기 자체가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가 이런 확신을 못한다면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봐. 아직 느낌이 안 왔다면 더 보자. The example of the flying horse. flying horse라는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자. 이렇게 이야기.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자, 그러니까 이건 예시가 아니라
조건이고 if는요. 그 조건에서 대절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 아리까리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요거 찾으래요. 그러면 달리는 flying horse라는 하나의 예시를 떠올려 보면은 블랭크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네. 즉 이거는 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경우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빈칸은 flying 뭐하니? 엥? 의 사례를 보면 우린 빈칸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어. 그럼 플라잉 홀스가 뭔데? 설명을 해주겠지? 그리고 이건 뭐야? 구체적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빈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리는 말에 대한 구구절절한 여러 설명 그 자체를 고르면 돼야 한대? 절대 안 되죠. 이건 예시니까. 자, 가봅시다. 그 부분 잡고. 자, 갤러핑은 질주하는 이란 뜻이니까 마구마구 질주하는 말의 묘사. 이거 근데 언제 일어났던 묘사냐면 선사시대에 질주하는 말의 묘사. 여러분 이거 많이 봤지? 고려총 이런 데서. 그치? 그 고구려총? 고구려총? 뭐야? 고구려총이지. 어? 천마도 이런 거 보면은 달 위에서 달 뭐냐면 말 위에서 이렇게 화살 쏘면서 가죠. 이런 선사시대는 물론 아니지만 선사시대부터 업틸이니까 the mid 1080s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즉 옛날에 달리는 말에 대해 묘사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었죠. 뭐 어떻게 보여줬냐면 달리는 말의 다리가 스프레이드 자 이게 좋나? 좋네요. 다행히 달리는 말의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 여러분 천마도 느낌 오시죠? 거기에 다리가 어떻게 말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치 느낌 오지? 자, 뭐 하는 동안에? 질주하는 동안에요. 즉 앞다리가요, reaching far ahead as the hind leg. 그들의 그것들의 뒷다리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그 뒷다리는 훨씬 또 뒤쪽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다리는 이렇게, 뒷다리는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자, 사람들은 말입니다. just knew that knew. 그것을 그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 따옴표를 줬지? 이 부분은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일까? 자, 근데 어쨌든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냐면요. 그것이 여기서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아니고 지시대명사인 거 보이죠? 자, 이게 내신이다. 그럼 100% 나오겠지. 그치? 자, 요거에 여기는 뭐 이렇게 되면 뭐로 바꿀까?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하긴 없고 이건 너무 쉽고 what으로 바꾸면 돼 안 돼?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신이면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그런 거. 자, 그것은요. 즉 뭐 달리는 말의 다리를 이렇게 묘사한 거 이것은요. 다 그 말이 달리는 방식이고 어떻게 말이 달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병렬 그리고 그것은요 다리 이렇게 앞다리는 앞으로 뒷다리는 뭐 뒤쪽으로 훨씬 뻗어진 채로 달리는 요것은요 이건 사람들이 말이 질주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가 쫙 벌어지는 상태로 달린다라고 우리는 질제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이 사이 진실이야? 아니, 아는 거야. 뭘 통해서? 질주하는 말을 묘사한 걸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야. 이 그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동굴 벽화를 그렸던 옛날 동굴 생활하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봤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으로 말을 봤던 거예요. 이거 뭐야? 1800년대에 그리고 현사시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러나 말입니다. All of that. 그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 그 모든 건 뭡니까? 질주하는 말은 다리가 벌어져 있지. 그러니까 끝났대. 뭐 했을 때? 1878년에 에드워드 마이브리지라는 사람이 12장의 사진을 출간했을 때 말입니다. 12장의 사진은요. 그가요. 찍었던 건데요. 미안. 찍었던 건데요. 아이씨. 여기 달리는 말을요. 어디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쭈쭈쭈쭈쭈쭈. 그리고 이 다리는 12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한 1조 정도를 사용해서 찍었고요. 거기서 봤더니 12개의 카메라를 와이거 트리거를 사용해서 찍었대요. 뭐 촬영 기법 그냥 쭉 설명한 거고.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이분이 찍은 사진은요. 아까처럼 연구 결과 설명문은 여기 주제. 나 주제문 나 주의하면서 읽어. 힌트 나오지? 시그널 나오죠. Show clear that 명백하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번 나왔고요. 끝났대요. 이러한 시대는 당근 반대겠죠. 그럼 실제는 어땠는지 12장의 사진이 딱 붙여서 봤더니 말은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주하는 말에 세 번째 단계 정도 갔더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그랬구나. 다리 모양이 중요한 거지. 그의 다리가요. 말의 다리들이요. 그 밑에 그러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애들 다 몸통 밑에 collected 모여진 채로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지네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이렇게 막 하다가 모여졌겠지? 자 그럼 질주할 때 말의 다리는 퍼진다, 모여진다? 모여지더라고요. 네. Not splayed까지 줬어. 퍼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 보자. 만약에 우리가요, 말이 달릴 때 다리가 퍼지는지 모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말의 flying horse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답 찾아봅시다. 말의 다리가 좁혀지는지 아닌지를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있음 없음? 없음. 이거 그리고 이런 거 찾고 있으면 되면 안 돼?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말의 다리는 뭐야? 여기서 말이 달리는 말의 그림은 뭐야? 구체적 예시니까 여러분이 예시에서 답 찾고 있으면 당근 안 되지. 근데 이 시험 문제가 매우 불량하여 말과 관련한 걸 넣었어. 그러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죠. 자, 우리는 예시에서 제가 아까 예시고 if는 조건으로 주제인 거고 이런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다음을 보세요. 그럼 말의 사진이 도대체 뭔데 인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과거 옛날 과거의 사람들은 말이 다리를 쭉 뻗으면서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거야? 이 그림을 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럼 사람들은 과거에 그냥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무사한 그림을 근거로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통념이죠.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근데 이것은 사실 실제 사진을 찍어서 깨졌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사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말은 다리를 뻗으면서 달려라는 부분을 일반화해서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이건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뭐에 기초해 있어? 그림이나 그럴 것 같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기초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답 잘 찾아내야 돼요. 1번. 우리의 믿음은요. 얘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influence. 영향을 끼치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끼쳐? 우리가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은 저렇게 벌리면서 달릴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참 요거까지 봐야 돼 얘들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이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뭔가 인지하고 뭔가 관찰하고 알게 되는 어떤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확신이 들 때는 이것의 사례를 보래. 달리는 말의 사례를 봤더니 우리는 뭐가 결정해?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인 거죠. No so.
인 거지. 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가능. 근데 느낌이 빡 안 올 수 있잖아. 약간 아리까리하죠. 분명 명백하게 그 느낌으로 딱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달린대 라고 아는 것이 이걸 갖고 말이 달리는 걸 내가 진짜 봤다? 그랬더니 진짜 말이 다리를 벌리고 달리더라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지와 믿음이 실제적인 관찰과 인지, 진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근데 실제 그게 영향을 미칠까 하니까 모른다면 달리는 말을 생각해봐. 너네도 그렇게 떠올릴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답이 바로 딱 안 나와. 그럼 어쩌지? 쳐내기 해야지. 가자. 우리가 보는 것은요. 착시입니다. 우리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기억에 대한 착시죠. 네가 지금 볼 거 있는 건 과거의 경험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우리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동굴맨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 아니요. 그 시대는 깨졌다며. 끝났다며. 절대 고르면 안 되지. 왜요? 끝났다며. 사진으로 증명이 됐다며.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고쳤잖아요. 네. 3번 심지어 사진들도 잘못된 시각적 인지를 낮춰. 아니 사진 보고 우리는 현실을 알게 됐으니까 옳은 관점을 알게 됐으니까. 3번 There is no standard. 표준은 없습니다. 뭐야 갑자기 표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란 건 없죠. 이거 완전 옳고 그름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4번 adhere to. 자 단어 알아야죠. adhere 하면 고수하다, 집착하다. 우리의 intuition, 통찰력이죠. 이해 관점을 고수합니다. 벌써 틀렸지? 뭐에도 불구하고 좀 불가항력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적 증거가 뭐예요? 12장의 사진. 빼박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아닐 시대는 끝났다며. 됐죠? 자, 그러니까 애매했던 답 다 쳐내면 이게 그 말인가 보다 하고 고르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답의 근거를 찾을 때 빈칸은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오답풀이 하셔야 돼요. 아닌 걸 쳐내는 거고 여러분은 최대한 뭐로 시작해? 주관식으로 시작해. 두 가지가 결합되고 내용 근거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빈칸의 오답풀이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꼭 다 해오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